한빛변리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게 될 김중현 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될 건데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그 각 강의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강의가 진행될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차근차근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응당 기본 강의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죠. 이 기본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될 건지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일정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26회를 할 건데요. 그 26회 중에 기초 입문 강의 2회를 제가 촬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실강 수험생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 강의로 촬영을 해서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인 체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민사소송법은 워낙에 체계가 단단하기 때문에 체계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통해서 민사소송법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그간 공부하셨던 1차에서 공부하셨던 민법적인 지식도 아름아름 같이 엮일 거니까 아마 듣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볼 거고, 자, 교재는 출간이 됐습니다. 교재는 출간이 됐고요. 6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변리사 시험에 딱 맞는 교재를 지금 출간을 해놓은 상태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교재를 통해서 먼저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24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100% 적중인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최연소가 나왔습니다. 03년생 최연소 합격자가 올해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행시는 수석 최연소고 민사소송법은 지금 최연소를 냈으니까 제 목표는 이제 하나죠. 우리 수험생분들과 함께 변리사에서도 최연소를 내보겠다. 수석도 내보겠다 해서 트리플 크라운 한번 달성해 보겠다. 우리 수험생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입문 강의 2회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항상 중요해요. 어떤 거든지 법학은 기초 개념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건너뛰고 주요 쟁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징검다리 차근차근 돼야 되는 계단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1층 밟고 2층 올라가고 2층 밟고 3층 올라가는 거니까 항상 개념을 선행학습하는 걸 등한시 하셔서는 안 돼요. 조문 그리고 개념. 근데 지금 우리 입문 강의에서는 법전을 막바로 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 개념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부터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기라고 하는 것. 즉 여기 입문 강의에서 봤던 이제 기본기가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본격적인 절차 체계도 안에서 내가 민사소송법을 어떤 걸 볼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요, 전체적인 노선도가 쫙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출발하고 도착점은 여기다. 그렇다면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역을 거치는지를 하나씩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역은 기억이 나요. 왜냐? 워낙에 중요하고 거기는 교차점입니다. 이른바 환승 구간들이 있잖아요. 1호선을 타는데 2호선도 엮이고 3호선도 엮이고 5호선도 엮이는 그 구간은 누가 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괄 상태에서 야, 이 부분은 다른 쟁점과도 엄청나게 엮이는구나. 그럼 그 부분을 콕 찍어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콕 찍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다른 내용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미시 주요 쟁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나 둘씩 차근차근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이죠. 저의 2차 사례형은 항상 고득점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월등히 앞선 답안을 추구하는데 민사소송법이 왜 그게 가능하냐. 민법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민사소송법으로 구현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민법에 있는 내용이 민사소송법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에서는 대여금을 봐요. 대여금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럼 대여금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제가 역으로 우리 수험생분한테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바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완전 다르잖아요. 소비 대차라는 거죠. 이것만 찾아도 일단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법 근거까지 찾아냅니다. 민법 598조까지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다른 답안이랑 여실히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남들은 대여금 쓸 때 나는 민법 598조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클래스가 달라요. 반대로 또 하나 우리 수험생분들이 물권 영역에서 공유물 분할을 공부합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을 들어간다고 할 때 공유물 분할의 구체적인 근거를 민법에서 찍고 들어오는 거죠. 관련된 조문들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활용할 거예요. 그냥 한 줄 읽었는데 민법적 지식이 들어가 있다? 그걸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가장 익숙하게 공부하는 것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민법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의의 공부하시고 요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행사 공부하시고 그리고 효과 이렇게 공부하세요. 분명히 채권자 취소권은 저와 함께 민사소송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송으로 넘어오면 완전 전환된단 말이죠. 근데 이 소송 내용을 다짜고짜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민법 지식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소송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민법적 이야기를 먼저 저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 즉 이 요건이요. 소송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소송 요건, 본안 요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민법의 목차 체계가 여기서는 완전 뒤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민법 지식을 안 놓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강의 목표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 수험생들 계속 느낄 거예요. 그래서 법전은 항상 지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특장점을 좀 써놨는데 지금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조문 절대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론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론을 어느 정도 습득하느냐는 결국 또 내 능력에 따라 달려지고 그리고 관건은 학설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성문법 국가란 말이에요. 성문법을 토대로 그걸 해석을 내놔요. 근데 관건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런 해석, 어떤 교수님은 이런 해석을 놔요. 그랬을 때 그 견해가 대립하는 걸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중재를 해줍니다. 딱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 기관이 있단 말이죠.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종 해석 기관 하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최종 해석 기관 둘,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하니까 다행히 헌법 과목은 우리 변리사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타 영역은 헌법이 완전 기초 과목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변리사에서는 헌법 과목이 안 들어와 있죠. 다행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견은 있지만 우리 대법원이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을게.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2차 들어오시면 법학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보는 시스템이 쟁점, 학설, 판례, 검토, 그리고 사안 이런 구성을 가장 많이 볼 겁니다. 줄여서 쟁학판검이라고도 하고 쟁점이라고도 알고 문제 소재라고도 하거든요. 문학판검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 그걸 기본 강의에서부터 미리미리 계속 쌓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 딱 눌렀다. 그러면 이하 여기까지 쭉 그냥 일률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까지의 중요 판례고요. 시험이 이제 임박했을 한 7월쯤, 6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최신 판례 강의를 제가 좀 특강 위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최신 판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재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판례 문구만 보면요. 그건 1차 때나 가능한 거예요. 어떤 판례 문구를 보고 OX를 가르는 것 그건 1차이면 됩니다. 근데 2차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요. 규범으로 전환해야 돼요.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민법으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자 보세요. 돈을 빌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뭘로 전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대여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그러면 대여금의 법적 근거는 뭔데?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여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이죠. 근데 민사소송에서 이걸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끊어버리시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답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앞선 답안을
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앞선 답안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는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자, 다음으로 강의 들어갈 게, 자, 사례 강의입니다. 일정은 제가 3월 27일, 일주일 뒤죠. 기본 강의가 종강하고 나서 일주일 뒤로 잡아놨고요. 지금 교재 자체는 빠르면 2월 말에 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원고는 이미 출판사에 넘어갔고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고득점 답안 작성을 위한 기출 사례집으로 최근 변리사 기출문제 10년간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교재의 분량이 좀 늘어나는 걸 최대한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년 기출을 우리는 그냥 정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3개 영역대의 2개년입니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죠. 5개년 정도는 넣어드려야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재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2개년으로 조금 축소를 시켰고요. 이건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충 자료로 충분히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을 위한 제시. 이게 제가 모든 사례집에 꼭 써놓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자, 우리가 답안을 앞으로 작성해 갈 건데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사례집 교재를 보면요, 답안 작성 방법이 써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교수님들 사례집에서도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턱대고 해설에 나와 있는, 즉 강사가 일률적으로, 강사가 일방적으로 해설해 놓은 걸 우리는 그대로 습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그 교재를 봐.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 교재를 봐. 그러면 똑같은 답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들이 출제 채점을 해봤을 때 동일한 답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동일한 답안 말고 다른 답안이 눈에 더 잘 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답안을 더 월등하게 작성해 볼까? 그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해설 들어가기 전에 답안 목차를 보여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 해설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수동적인 공부 방법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답안 목차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번 쟁점을 끄집어내보자 라고 하는 방법론을 지금까지 계속 채택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법원행시를 비롯해서 법무사를 비롯해서 최연소든 수석 합격자든 냈던 저의 어찌 보면 강력한 강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말 출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출문제는 최우선 정의입니다. 합격하고 싶잖아요. 합격하고 싶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이해하고요. 정리하고 암기잖아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정리도 하라 그래. 그러면 학원의 존재 가치는 의의를 잇는 겁니다. 학원을 왜 다니는데요? 내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리 중 교재를 가지고 나는 암기만 하잖아요. 이건 제가 다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학원의 강사의 존재 가치죠. 이걸 안 해주면 그거는 강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암기해서 1차는 어때요? OX로 맞춰오시고 2차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이게 또 완전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법전이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거리를 딱 챙겨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기출문제 최우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부터도 기출 쟁점은 무조건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정리, 암기, 이해를 시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설명드리죠. 보세요. 사례집을 직접 봐봐야 돼요. 민법적 지식이 진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바로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분들의 어찌 보면은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고 어떻게 들어가길 해야지 남들보다 고득점 답안이 되는 것만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법전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할 때는 법전부터 항상 차근차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전 보는 걸 금같이 보시고 밥같이 보시고 숨 쉬듯이 함께 잘 봐주실 겁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는 요걸 할 거예요. 그쵸? 단순히 저의 해설만을 암기하는 그 방법은 조금 지양을 하고요. 그건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제 해설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저랑 함께 연습을 해볼 거고, 자,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답안 작성에 고찰을 해보면서 이 사례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을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숙제라든지 연습처럼 시켜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요, 이제 이 강의가 끝나는 소위 말해서 5월 달에 실전 GS가 있어요. 실전 GS.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시험 때 오르는 거죠. 법원행시 수석을 냈고 최연소를 냈고 100% 적중률 찍었고 작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100% 적중률을 7문항 다 찍었단 말이죠. 이제 변리사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내가 만족시켜 드렸느냐. 저도 당연히 시험 때 오르는 거고 저도 승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지만 얼마 안 됩니다.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요 모든 호흡 구간과 관련돼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법이 이런 거구나, 재미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감정을 같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2월 달 기본 강의부터 우리 수험생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